원삼육 중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지금 나의 중독은 뭐 이런 타이틀로 한번 우리 좀 중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중독. 참 여기 이 갇혀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아이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런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갇혀 있는 것도 알고는 나중에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이렇게 빌리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주변에 여러 명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중독하면은 우리 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물질 중독. 어떤 무언가, 어떤 물질을 통해서 중독에 빠져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담배, 그리고 술, 마약, 음식. 여러분, 음식도 중독입니다. 특별히 음식 중독 중에 설탕 중독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중독의 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카페인 중독도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중독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행위 중독이에요. 물질과는 좀 다른데 어떤 이런 행위나 이런 생활을 통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죠. 대표적으로 도박, 게임,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런 것들. 그리고 쇼핑 중독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크게 학적으로 분류가 되고, 이제 오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특별히 스마트폰, 우리 스마트폰 정말 유용하죠. 많이 사용하죠. 정말 없으면 못 살죠. 그 정도로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요. 스마트폰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기기를 잘 봐야 할지 한번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목사님도 지금은 아이들이 그래도 좀 장성했는데 어릴 적에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정말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처폰을 줬었어요. 가능한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막 쫄라대고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지를 하는데 창피하게 내가 아직 스마트폰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졸라대는지.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 압니까? 주는 순간부터 후회합니다. 안 주면 엄청나게 시달리는 스마트폰. 정말 스마트폰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통한 중독. 여러분 중독 뭐라고 했죠? addict, 중독자. 고대 사회에서는 감금이나 노예가 된 상태를 의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 빠져들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의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정말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그 해악과 그 문제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정말 잘 조절하고 이것과 거리 두기를 정말 많이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중독, 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뇌는 이 앞에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운동과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두엽이 있습니다. 후두엽은 시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측두엽은 언어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뇌에는 시신경이 있습니다. 그 시신경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물은 우리 뇌의 뒤쪽, 이 후두엽에 딱 가서 찍히게 됩니다. 후두엽과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뇌의 뒤쪽에 생긴 어떤 사진과 이 자극과 어떤 이 정보들이 뇌의 앞쪽, 이 전두엽으로 전달됩니다. 앞에 있다고 해서 전두엽이죠. 그러면 이 전두엽에서는 그 정보를 받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무언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뇌 뒤쪽에 찍히고 그것이 다시 앞으로 전달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떤 말을 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에 너무 많이 빠져들어서 정말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나 어떤 모니터 앞에서 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러분이 어떤 키보드나 어떤 마우스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게임 캐릭터를 움직여 갈 겁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는 내가 상대해야 하는 상대방의 캐릭터나 몬스터가 또 나타나겠죠. 그것도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의 뒤쪽에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앞쪽으로 전두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캐릭터를, 상대방의 캐릭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것을 이번에 때릴지 말지, 세게 때릴지 약하게 때릴지, 이쪽부터 때릴지 아니면 저쪽부터 때릴지, 뭔가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되면 화면 속에 내 캐릭터가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순식간에 그 타이밍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게임 캐릭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다시 보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손가락으로 명령이 들어가야 내 캐릭터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자꾸 뭔가를, 예를 들면 키보드를 누르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대체로 컴퓨터 앞에, 모니터 앞에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여기 좀 더 숙달되면 어떻게 돼요? 양손으로 막 눌러대죠.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을, 그 순간을 자꾸 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두엽에 자극이 없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내 캐릭터가 죽지 않으니까요. 그럼 스마트폰에 많이 빠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깊이 하거나 뭔가를 충분히 생각하는, 사색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분이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 어떤 지나가는 차가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아주 순간적으로 살짝 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순간 넘어지면서 금방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였어요. 이 한문철 변호사도 너무 이것이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저렇게 아주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살살 부딪혔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약하게 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압니까? 그 사람은 그냥 걸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고, 결국은 살짝 치면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비싼 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손으로 이것을 짚고 있다가 옆에 모서리에 머리를 박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차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는 절대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고가 장비니까 차라리 주머니에 넣어놓고 걸어가다가 혹시나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거나 어떤 것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손을 짚어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은 정말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하게 되고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이 게임에서 보듯이 우리의 전두엽이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전두엽에 자극이 없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실험을 했습니다. 128개의 그 자극에 우리 뇌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게임할 때 뇌의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게임을 할 때 뇌에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보이지 않죠. 근데 옆에 책을 읽을 때는 뇌에서 활발하게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드라마를 볼 때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 주인공은 왜 저 대목에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벌써 화면을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따라가면서 뇌의 뒤쪽에서는 바쁘지만 앞쪽에서는 자극이 없는 이 드라마가 빨리빨리 전개되면서 사람들도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잠깐 어떤 드라마를 좀 볼 때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드라마였지만은 저기서 정말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저런 말이 나왔을까? 라고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벌써 그 순간 드라마는 훅딱 벌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직도 그걸 모르면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봐. 그게 저희 아이들의 말이었어요. 전두엽에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우리의 뇌가 얼마나 잘 활성화되는지 모릅니다. 글자가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의 뒤쪽에 딱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글자는 하나의 기호일 뿐이죠. 예를 들어 러시아로 된 글자를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깊어지세요?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되고 그래요? 글자는 뒤로 보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다시 앞으로 정보가 전달돼서 이 앞에서 어떤 단어와 또 문장과 어떤 맥락과 그 구조 이런 게 돌아가야 그 책을 결국은 읽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것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뇌를 굉장히 자극하게 되고 우리의 뇌는 막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와 책을 읽을 때에 이 뇌에 활성화되는 이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리아키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마라. 아이들은 심심할 때 책을 읽거나 놀이를 하며 창조력을 기른다. 심심할 겨를이 없었던 아이는 고3이 돼도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말한다. 이래서야 어떻게 진로를 찾겠나?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십니까?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심해. 뭘 해야 할까? 이런 순간이 오히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심심할 겨를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될까? 좀 지루하다, 따분하다.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조차를 아예 하는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하다 보면은 또 게임 하다 보면은 뭐 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는 고3이 돼도 하고 싶은 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야 어떻게 아이들이 진로를 찾겠나. 여러분이 좀 때로는 많이 심심해하고
그래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궁리도 하고, 뭘 할까? 이렇게 창조도 하고, 뭐, 이렇게 머리를, 이런 기능이, 이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없다고 제가 믿고 싶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싫어할까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은 첫 번째,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뭔가를 한참 정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한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선생님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우리 한번 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할 때에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싫어요, 싫어요. 왜요? 전두엽을 자극하는 걸, 전두엽을 돌리는 걸 이 아이들이 안 해본 겁니다.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한번 전두엽을 좀 돌려보자, 그 의미예요. 선생님 저 맨날 컴퓨터, TV, 스마트폰 돌리면서 사는 거 모르셔요? 싫어요. 저는 생각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전두엽을 쓰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죠. 선생님이 얘들아 한번 생각해 봤니? 자, 이제 각자 생각한 거 한번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토론하고 발표해 보자. 각자 자기 생각 정리한 거 가지고 한번 발표해 보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저기 누구 발표해 볼까? 선생님 저 싫어요. 우리 여기 한번 발표해 볼까? 선생님 저 못해요. 이 전두엽을 안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자 싫고, 우리 토론하고 한번 거기서 발표해보자 싫어하고, 세 번째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토론하고 서로 발표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 선생님이 이제 오늘 우리 각자 한 거 가지고 공책에 한번 정리해보자, 써보자. 여러분, 이걸 정말 아주 힘들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우리 학습 과정에 크게 3단계,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입수, 입력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예요. 아까 설명드린 건 어떤 뇌의 뒤쪽에, 후두엽에 찍히는 것이죠. 자, 2단계는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기 전에 뭔가를 이해하게 되겠죠. 뭔가 깨달음이 있겠죠.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전두엽. 그 다음에 3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이제는 표출되고 출력되는 것입니다. 표출과 출력.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든지 글로 아름답게 뭔가를 써 내려간다든지 하는. 그래서 2단계와 3단계 이게 다시 한번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전두엽에서. 그런데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고 이거에 빠지게 되면 2단계, 3단계가 되지 않고 1단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발표하고 또 그것을 써보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키보드보다 손으로 쓴 어린이 표현력이 풍부하다고, 속도가 빠르다고. 어떤 속도가요? 표현력과 그 어떤 여러 창의력에서겠죠. 캐나다 오타와 대학에서는 쓰면서 암기할 때 뇌 속 네트워크 강화가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지금도 잘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영어 단어 그냥 입으로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쓰면서 외우는 거, 뭘 내 손으로 직접 써볼 때 확실히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49개월 이후에는 그림 일기 때는 또 일기 쓰기가 아이들의 이 두뇌 발달에,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과 또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 개발에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뭔가를 쓰게 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쓰지 않죠. 다 키보드 타이핑 치고,
이것도 문제예요. 네. 직접 연필로 때는 볼펜으로 뭔가를 내가 써보는 것, 우리가 일부러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를 함께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스마트 기기에 자꾸 익숙해지고 이것에 계속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2단계, 3단계 정리 표출이 안 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1단계만 계속 하게 돼요. 1단계만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여기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100원 정도 든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어떤 부품을 사올 거예요. 그 부품 구입비는 30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부품만 구입해서 아이폰이 제작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품을 가지고 어떤 하청 조립 업체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잘 서로 조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품 구입은 30원 정도, 하청 조립비는 약 5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품 구입비와 하청 조립비 35원을 뺀 나머지 얼마를 애플사가 가져가요? 65원을 가져갑니다. 그것을 디자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뒷부분에 보면 여기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애플이 디자인하고 어디서 만들었다? 중국에서 조립했다. 애플이 디자인, 그럼 디자인 비용이 한마디로 뭐예요? 전두엽을 사용한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두 마디로 표현하면 정리 표출한 비용이다 그 뜻이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연구 개발비, R&D. 그럼 그 5원, 하청업체들이 5원은 뭔가요? 그냥 시키는 거 한 비용입니다. 그냥 손을 그냥 조금 갔다 갔다 이렇게 쓴 비용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어떤 것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보자, 그리고 한번 좀 발표해 봐. 그랬을 때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자꾸 이렇게 말한다면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뭐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너는 시키는 것만 해.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뭐예요? 5원짜리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건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렇게 뇌가 우리의 전두엽이 자꾸 활성화되고 자극이 되어져서 돌아가야 그게 진정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애플사의 유명한 창업주 스티브 잡스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 인류에게 많은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하지요. 스마트 기기. 그 기자와 특별히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겠네요. 네. 아빠가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저희 아이들은 그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빠가 만들었지만은 정작 우리에게는 다 사용하겠지만은 자기 아이에게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빠는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우리 많은 미디어 기기들이, 스마트 기기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정말 편리하고 또 유익한 그런 많은 것들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치게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2세들에 대한 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디지털 제로. 특별히 그 말도로프 초등학교 여기 내용의 기사를 보면요. 아이들의 창조적인 활동 또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기기들을 일체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에도 이 말도로프 이 학교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그래서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학교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스마트폰 어떤 이런 기계를 자꾸 주면은 그걸 통해서 거기에 결국은 매이게 돼요. 노예가 돼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토론하고 발표하지 않아요. 더구나 쓰지 않습니다. 다 손으로 쓰고 다. 결국은 전두엽의 활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전두엽을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게 되는 아주 기계적인, 아까 아이폰의 그 하청 그 조립업체 직원들처럼 그렇게 돼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도로프 이 학교를 거쳐간 아이들은 그런 오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사회에 유능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사고력을 지닌 그런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거를 아이들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느 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 발도로프 그 학교에 그 타이틀이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아까는 뭐죠? 생각하는 겁니다. 전두엽이에요. 느끼고, 뭔가 느낀 것을 또 함께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움직이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아이들이 뭔가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뭐 기계를 가지고 스마트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야 이 아이들이 그 디자인 할 줄 아는 창의력을 갖춘 그 유능한 사람, 인물이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디자인한 제품을 결국은 그런 중국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들이 5원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오히려 이 옛날 이 교육 방법을 고수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더 훌륭한 창의적인 전두엽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스마트폰과 정말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잘 조절해 갈 줄 알면 저는 그런 학생은 성공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또 한번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죠. 예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검색은 사색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여서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검색은 여러분 인터넷 검색 많이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구글. 얼마나 여러분 인터넷에 구글 네이버 포털 사이트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거기 다 있는지 몰라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무한한 그 정보와 지식들이 거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색하는 건 절대 사색이 아니에요. 그거는 학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리하고 표출하는 2단계, 3단계 작업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저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겁니다. 더구나 쓰는 것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자, EBS에 한 번은 검색보다 사색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 그룹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과제를 이렇게 내주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숙제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그룹은 전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로지 책을 직접 뒤져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서
그리고 직접 어떻게 했을까요? 쓰면서. 이 두 그룹의 차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네, 이해하고 계시죠? 두 그룹의 어떤 차이점이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자, 여기 이 김관월 한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면 자료를 빨리 찾긴 했는데 어떻게 해서요? 검색했어요. 제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숙제 혹시 그렇게 해본 적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이제 그 수행한 그 과제의 그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가 어떻게 정말 대비되는가 하면 책으로 숙제를 한 그룹은 무려 75%나 기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과제를 수행한 이 그룹은 그 내용을 무려 12%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시간도 없고 빠듯하고 빨리 뭔가를 과제물을 내야 돼서 제가 어떤 공부할 때 많이 검색해서 또 짜집기하고 뭘 해서 되게 후다닥 과제를 제출했어요. 제가 나중에 컴퓨터에 어떤 것을 정리하면서 그때 제출했던 제 과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와 내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직접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쓰고 또 이중 작업을 하더라도 쓰고 그 다음에 타이핑을 치고 사색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글 이런 데를 통해서 남의 정보를 많이 얻게 되죠. 남이 생각하고 남이 창안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남의 힘을 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사색하고 남이 전두엽을 통해서 뭔가 개발한 것을 그것만 갖다가 쓰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의 것을 자꾸 갖다가 쓰는 걸 좋아하면 여러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에 얼마나 많은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죠? 정말 많은 전화번호. 제가 창피한 이야기지만 어떤 때는 제 가족들의 그 휴대폰 번호를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한자는 보면요. 가르치다, 그 다음에 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죠. 가르치고 길러내는 여러분은 디자인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날카로운 조각가를 어떤 최고의 숙련과 전문가가 들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 대단한 사람이 뭔가를 해내겠구나, 뭔가를 만들어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런데 반대로 3살짜리 아이가 그 조각칼을 들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때로는 무서운 느낌도 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대에는 4.2%, 30대에는 8.1%, 20대, 10대 18.4%가 스마트폰 중독률입니다. 점점 갓난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을 주면서 놀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 한 조사에 의하면요, 이 어린 시절 유아기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그 여부에 따른 이 측정한 값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때에 쓸 때에 정서 통제 능력을 봤는데 32.17 사용 안 한 그룹에서는 이 통제가 이렇게 근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그룹은 정서 통제 능력이 훨씬 떨어져요. 30.45. 자기 어떤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정서 표현도
사용 안 하는 그릇은 그래서 잘 뭔가 제어하고 컨트롤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깊이 빠진 사람은 17.29 뭔가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럼 자꾸 어떤 전자북 또는 이게 스마트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뭘 하게 되면은요, 읽기 수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2009년도에 평균 점수 539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536점, 2015 517, 2018 514점. 점점 어떻게 돼요? 점수가 떨어져요. 그리고 최하위 수준이 2009년도에는 5.8%였는데 2012년도에는 읽기 수준이 최하위인 그룹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7.5%로. 2015년에 13.6%, 2018년에는 15.1%까지 읽기 수준이 최하위에 있는 그 그룹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기기를 활용하다 보면은 읽기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읽기 능력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해력도 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이런 어떤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해서 설명드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상상을 해야 돼요. 무한한 상상을, 또 창의적인 그 어떤 것들을 공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뇌가 정지된 상태,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어떨 때요? 스마트폰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뇌, 특별히 어디요? 전두엽은 거의 죽어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상물을 우리가 많이 솔직히 봅니다. 이 영상물 참 편하고 너무나 정보를 빨리 제공하고 신속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정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물에 많이 노출되면 ADHD, 주의력 행동 결핍 장애가 훨씬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MBC에서는 스마트냐 종이책이냐 이 부분을 놓고 전문가들이 열띤 그런 토론을 벌인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매우 산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해당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꼭 스마트폰을 꺼낸다. 네.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안에서도,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두 번째,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럼 침대에 들어가서도 계속 스마트폰 보다가 그냥 그대로 잠드는 우리 많은 사람들 있죠. 네. 침대에서 아예 침대로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따로 다른 데 두면 좋겠습니다. 네. 침실에서도. 화장실을 갈 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예, 화장실 안에서도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들어가 있는데 오래됐는데 나오질 않아요. 스마트폰 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갑자기 어디 놓고 오면 좀 불안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벌써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문제입니다.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를 꼭 들고 다닌다. 다른 건 빠뜨려도 이거 빠뜨리면 정말 갑갑해서, 그리고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가 이제는 돼버렸어요, 진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한 적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얼마나 참, 이게 근데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가족 친구들과 있으면서 스마트폰에 집중한다. 서로 뭐하죠? 서로 전혀 대화가 없어. 각자 다 스마트폰. 명절에 모였는데도 명절 분위기 다 스마트폰. 일체 대화나 그런 것, 서로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자,
혹시 교실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척도하는 그 시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게 항목들이 쭉 있고, 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다는 몇 점, 매우 그렇다는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다 부여하게 되고, 이 한 10개 정도의 이 항목에다가 다 해서 나중에 점수를 내면은 내가 몇 점이 이제 그 토탈 점수가 나오게 되죠. 그럼 몇 점이면은 뭐 어느 정도 위험군이다, 뭐 잠재적 위험군이다, 또는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시간을 이제 마치면서요.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름대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충분히 공감이 되시고 좀 뭔가 깨달음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정말 우리가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때도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두엽이 기능을 해야 돼요. 전두엽이 작동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사색하고 이것을 함께 발표하고 또 쓰면서 우리의 이 두뇌의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그저 어떤 시키는 것만 하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지털 기기, 이 스마트폰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고 정말 거리두기를 때로는 많이 하시고 꼭 필요할 때만 정말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더 훌륭한 그런 인물들로 이 좋은 학교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중독의 한 부분, 특별히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도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우리의 능력을 더 우리가 개발하고 더 창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이 문제점과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이런 것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잘 재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원주 36 학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